안녕하세요. 육아선배 스부장입니다. 회사 복직 앞두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복직 앞두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저의 경우 복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중 가장 큰 걱정은 아이를 누가 키워주지 였어요. 이런저런 영상들을 접하거나 책을 읽어보면 여러 아동 전문가들이 아기는 3살까지 엄마가 키우는 게 가장 좋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 아니 그럼 엄마 보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야? 회사는 어떻게 하고 아기가 3살 때까지 키우라는 거야? 정말 아기를 어린이집에 3살도 되기 전에 보내면 애착 형성이 안 된다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정말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았어요. 정작 회사는 아기가 3살이 될 때까지 저를 쉬게 해주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돌 전에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시터도 구해보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해 보았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여의치 않았고 저 또한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그동안 키우면서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돌 전에 어린이집 보내면서도 지금까지 아이와 너무나도 잘 지낼 수 있었던 방법 이제 공유 드려 볼게요. 일단 먼저 어린이집을 잘 고르는 게 관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주 양육자는 저희 부부긴 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생각보다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담임 선생님이 2번째 양육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보육 방향과 저희 부부의 아이 키우는 방향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 서로의 의견을 나눴을 때 공유와 공감이 잘 되는지를 많이 따져보았어요. 어린이집을 고를 때 저는 아기가 어리다 보니 여러 가지 특별 활동을 내세우는 곳들 말고 기존에 다녔던 친구들의 후기들을 들어보았어요.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들이 아기를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애정 담아 돌봐주시는지가 참 중요했어요. 그리고 하원을 하고 어린이집 키즈노트들이 자세하게 부모님한테 전달되게끔 부탁도 드리고 감사함의 인사도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2번째는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아이가 어리다 보니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어린이집에 같은 반 친구들이 대부분 몇 시쯤 하원하는지 원해 물어보고 아이 혼자 남아있지 않도록 신경을 썼어요. 특히 저희 집 꼬마는 혼자 남아있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서 노력을 더 기울인 편입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은 아이가 아픈 날은 어린이집 안 가고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신랑이랑 제가 번갈아 가면서 연차나 반차를 쓰며 지냈어요.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어린이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컨디션으로 지낼 수 있게 말이죠. 일단 등하원 시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집 등원은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신랑이 했고요. 저는 6시 반쯤에 출근을 해서 4시 반에는 아이 하원을 할 수 있도록 퇴근 시간을 맞췄습니다. 분명 이 방법은 제가 다니는 회사가 출퇴근이 자유롭다 보니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을 보니 육아휴직이 남아있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이용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절대 회사 눈치 보시지 말고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가 아이를 키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돌 전에 어린이집을 가면 정말 자주 아프거든요. 거진 2년 정도는 계속 온갖 유행하는 질병들에 노출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어떤 병이든 유행한다 하면 지나치지 않고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아프다 보니 반차나 갑작스러운 연차를 엄마 아빠가 서로 번갈아 쓰면서 회사에서 눈치 볼 일이 계속 생기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감내하고 지내야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도 2년 정도만 지나고 아이가 크면 확 줄어들게 되니 계속 이런 생활이 유지될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번째는 하원 후 아이와 진한 데이트 시간을 보냈어요. 4시 반쯤 하원을 하면 아이와 꼭 놀이터를 가거나 동네 산책을 다니며 1시간 정도는 바깥 놀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나름의 사회생활을 한 셈이잖아요.
제가 회사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듯 아이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지냈겠어요. 그래서 하원할 때 엄청나게 반갑게 맞이하고 잘 지냈냐 인사 나눈 다음에 둘만의 놀이터 또는 산책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뭔가 아이한테 너 참 어린이집에서 시간 보내느라 고생 많았다며 엄마와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아이가 어려서 알아듣진 못했겠지만 엄마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쫑알쫑알 이야기도 해보고요. 놀이터에서 그네도 실컷 하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타요에 한참 빠져 있었던 터라 집 앞 버스 정류장에 둘이 나란히 앉아 아이가 보고 싶어 했던 버스도 실컷 본 적도 많고요. 어떤 하루는 지하철에 꽂혀서 지하철 역사 안에서 지하철 지나가는 것만 30분씩 보고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엄마도 고생 많았지만 너도 어린이집 다니느라 참 고생 많았다며 엄마와의 소소한 추억 쌓기를 계속했었어요. 네 번째는 아이 저녁 식사와 집안일은 정말 힘 빼고 처리하고 아이와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이랑 집에 오면 빨리 씻기고 저녁 먹이고 정리까지 다 해야 오늘 할 일이 다 끝났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바쁜 날이었어요. 부지런히 퇴근하고 아이 하원하고선 집에 왔는데 너무 지쳤어요. 그래도 엄마니까 아이 저녁 잘해서 먹여야지 싶어서 요리를 하는데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 날엔 꼭 아이는 그냥 하는 작은 투정인데도 크게 거슬리고 귀에 꽂혀요. 거기다 아이가 저녁 먹기 싫다 때까지 쓰니 울컥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죠. 순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이는 대성통곡하며 앞에서 울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은 매우 간소하게 식판에 밥과 시중 반찬을 사서 차려 먹는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빨래는 건조기 돌려놓고 신랑한테 퇴근 후 접으라고 일임해 두었고요. 간단히 밥 먹고 아이랑 씻고 나면 더 기운 안 빼고 편안히 쉬며 잠들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엄마도 피곤하니까요. 엄마도 쉬고 체력이 보충되어야 아이와 무탈한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누워서 잠들기 전 서로 꼭 안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이야기하며 잠들었어요. 아이와 나란히 누워 맨살로 맞닿으며 얼마나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회사에서도 너가 참 그리웠다며 이야기해 주었고요. 너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라며 뽀뽀해주고 사랑해로 마무리하며 잠들었어요. 잠들기 전 아이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이 루틴은 초등학교 4학년인 저희 아이한테 아직도 하는 방법입니다. 분명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며 보여주는 행동들을 보면 아이도 알겠죠.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요. 하지만 말로 들려주는 방법만큼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아직 너무 어린아이인데 어린이집 가서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을까, 분리불안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셨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오늘 방법들 중에 아이와 하나씩 해보시면서 애착 형성이나 분리불안 걱정 없이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와 아빠도 행복한 육아를 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10년차 워킹맘이 회사 생활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노하우들 가져와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꼭 하셔서 도움되는 육아 노하우들 놓치지 마세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어떤 노하우가 궁금하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